자, 그리고 네 번째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계, 뭐 대중교통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원에 나와 있는 도로를 보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 주체가 위탁이냐 자체냐 뭐 그 밖이냐 적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랗게 된 부분은 계약서 내용이 연동되기 때문에 얘를 바꾸려면 계약서에서 수정이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임대라서 지금 임대차 생략으로 나옵니다. 공시지가나 건물 공시 가격을. 하지만 매매일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적으셔야 돼요. 찾으셔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부분. 우리 중개사분들의 세금에서 반드시 고지할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죠. 근데 얘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임대차 생략. 근데 만약에 매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취득세 4%,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2 적어야 되고요.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해서 4.6%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매매는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얘는 임대차라 민감하지 않지만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매매일 때는 재산세와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보유세는 항상 기준이 매년 6월 1일 날 실질적인 소유자가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매일 때는 잘 설명드리라고 그때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8번째 항에 이제 실제 권리되지 않는 내용들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적 장부 서류로 확인 안 되는 부분이나 외관상 육안으로 서로 봤는데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실제 말하면 매도인이나 그 건물의 임대인은 본인의 건물에 보이지 않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그런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물어봐서 고지하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매도인과 임대인의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말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다른 특이사항들을 더 적어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지금 가압류가 1억 3,600이 있었는데 이거는 잔금 전에 말소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란을 최대한 없애려고 이런 내용까지 적어두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항에 내부, 외부의 이제 시설물 상태, 건물, 임대 목적물의 시설물 상태를 우리 중개사분들 분이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도, 뭐 전기, 가스, 소방 많죠. 난방은 뭔지, 승강기는 있는지 없는지, 뭐 배수 상태는 나쁜지, 여기 없는 또 그 밖에 또 고지하지 않는 내용이 뭐인지를 일일이 다 체크하실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정상인데 불과 저는 항상 공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비어 있는 건 낫습니다. 그 소화전이 있으면 소화전이 어디에 있다, 출입구 옆에 있다 이런 거 다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분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이게 모든 게 여기서 하나 잘못 체크하면 이게 다 하자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밖에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사실은 비워도 되는데 저는 그래요. 2021년 11월 5일 새 임차인이 직접 현장 방문 후 계약을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왜 여기다 적었냐? 혹시 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걸렸을 때 판사가 보는 판단은 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법정 서식인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확인 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한 하자를 만약에 태클 걸 때 임차인이, 그럼 이런 식으로 아예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부부가 방문해서 이걸 보고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공란에다 좀 채워 넣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그 밖의 시설물이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중개사분들이 본인의 안전상
약간 위험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꼭 여기다 적으시면 좀 좋은 부분입니다. 왜? 소송 가서 대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벽면 등 상태인데 벽면에 뭐 균열이 있냐, 누수가 있냐.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우리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잖아요. 벽면, 누수 이거를 사실 바닥면까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나가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사를 나갔을 때 뭐 장롱을 드러내고 뭐 냉장고를 드러내고 나갔을 때 거기 벽면에 곰팡이가 폈는지 바닥에 또 물이 찼는지 이거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계약서 쓸 때 이걸 확인하려고 농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중개사분들이 이제 국토부에 계속 개선해야 달라는 부분입니다. 왜? 중개사분들 중개보수는 사실 반토막이 났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이렇게 기재해야 될 책임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잘못하면 이 확인 설명서에 의해서 중개사분들이 독박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 계약서 복사할 때 잘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 보수. 이 부분은 자동으로 찍혀 나옵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최대치 0.9에 해당되는 금액이 찍혀 나오는 개념이고 부가세는 별도 10% 개념이고 실비가 있으면 별도로 적으시면 되는데 사실 실비는 거의 받을 지는 없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315만 원에 부가세 10% 해서 346만 5천 원을 이제 양쪽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각각 받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여기 지급 시기 부분이 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계약서 쓸 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를 주기로 한다. 아니면 뭐 잔금 때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적으셔야 돼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계약 작성할 때 저희는 받으니까 주세요가 안 됩니다. 왜? 이 지급시는 좀 전에 말씀대로 뭐라 써 있죠? 협의사항이라고 했죠. 협의사항.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협의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계약이 진행이 되고 계약서 날짜가 잡혔을 때 양쪽에 고지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지하시고 이제 적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중개사 유형이 이제 일반이 있고 간이 있고 간이가 또 두 개예요. 간이 4%짜리가 있고 간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간이 4%를 중개사가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중개사 간인데 중개사가 10%를 받아도 되는지 이런 지금 부가세 부분에 대한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중개사님이 일반 가세 사업자면 10%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일반 가세가 아니고 간이면 그냥 부가세 받지 마시고 그냥 여기 세 번째 걸로 체크하시는 게 혹여나 초과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이 공동중개를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중개를 할 때 나는 일반 가세 사업자고 우리 상대방 부동산이 뭐 간이 사업자다. 아니면 나는 간이 사업자고 상대방이 일반 가세 사업자다. 그러면 이 중개보수 부분이 틀려지죠. 왜? 부가세 부분에 대한 10%를 이제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확인 설명서가 공동중개하게 되면 우리 3페이지짜리가 내부가 나옵니다. 막 헷갈리죠? 많죠? 그럼 거의 12장이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때 2페이지는 나에 해당되는 중개보수 찍힌 거를 찾으시고 2페이지는 또 상대방 금액이겠죠? 일반과 간이 틀리니까. 그래서 2페이지는 이렇게 나온 거 찾으시고 2페이지는 애가 없고 그냥 순수하게 315원짜리 2페이지 찾으셔가지고 서로 맞는 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도장 찍고 서로 배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개보수를 뭐 얘기하지 마세요. 공동중개면 공동중개 상대방 보내시고 각자 중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동시에 하게 되면 손해를 누가 볼까요?
일반 가세자가 손해보겠죠. 왜? 저기는 부가세 안 받는데 왜 너는 부가세 받냐?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고객은 또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든 깎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보내시고 각각 중개보수를 받으시는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설명서 부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꼼꼼하게 체크하실 부분이고 반드시 누락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태료를 300만 원, 400만 원 너무나 쉽게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맞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양 당사자 서명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냥 이름 쓰고 이름만 써도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만 반드시 중개사분들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은 정자로 저희 김명식 제가 자필로 쓰고 거기다 옆에다가 우리 관할 토지정보과에 등록된 우리 인장 있죠? 등록된 인장을 꼭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동중개면 마찬가지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간이에 있으면 소공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홍길동하고 소공 또 인장 등록한 도장 있죠? 그걸 또 찍으셔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하더라도 뭐 금액이 크든 작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는. 근데 금액을 금액 아까처럼 5억에 월세 2,300짜리를 하든 아니면 보증금 300만 원에 20만 원짜리 계약을 하든 이 법정 비주거의 확인 설명서는 똑같은 양식으로 이해하시고 적으셔야 되는 개념으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